오늘부터 코로나 셀프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코로나 걸리면 PCR 검사 받고 문자로 연락 오고 이런 게 중단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치료 과정이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셀프로 집에서 상비약으로 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미크론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세종이 되면서 굉장히 치명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미크론 전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연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저도 언젠가 한 번쯤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에 상비약을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택치료 초기로 들어가면서 오미크론이 100%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약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좋겠지만 안 좋은 상황에는 구하는 게 껄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비약을 지금 비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국에서 일하니 체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정말 어이없게도 공급에 문제 없어야 할 상비약들이 공급이 조금씩 안 되고 있습니다. 목감기약들 원료가 수급이 안 되고 있고요. 챔프나 콜데온 아이들 목감기약들 수급이 저번 주부터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대표적인 증상이 인후통인데 목감기약들이 부족해지는 걸 보면 우리가 모르게 정말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걸 약국에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재고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사두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해열 진통제부터 살펴봅시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는 그냥 구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타이레놀이든 타세놀이든 펜자리든 어떤 거든 상관없이 구비해 두시면 됩니다. 타이레놀은 수급이 언제나 잘 안되기 때문에 보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소염 기능이 없는 일반적인 해열제로 알러지를 가진 분들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분들은 하루 최대 4000mg까지 복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이레놀 500짜리는 하루 8알까지, 650mg짜리는 하루 6알까지 복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꼭 구비해 두셔야 하는 해열제는 엔세이드 계열의 소염 진통 해열제입니다. 통상 브루펜 계열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브루펜 계열의 소염 진통제는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보다 해열 능력이 더 좋고 진통 능력도 강하기 때문에 알러지가 없다면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보통 증상이 나타나면 염증성과 더불어 인후통이 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소염 기능, 즉 염증을 제거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미크론을 억누르는데 상성이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부프로펜 그리고 덱시부프로펜을 가장 보편적으로 두시면 됩니다. EGN6 시리즈로 보면 애니와 프로가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이며 프로가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프로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나프록선의 경우 강한 진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속쓰림 부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분들은 상비약으로 조금 추천드리기 애매합니다. 해열 진통제 이렇게 다른 계열로 꼭 두 개를 구비해 두셔야 하는 이유는 각각의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복용하면 당연히 독성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 개 해열 진통제를 먼저 먹고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2시간 후에 교차 복용하는 식으로 드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엔세이드 계열의 알러지가 없다면 엔세이드를 먼저 복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해열제가 잘 들으면 좋지만 그 다음으로 웬만하면 상비해 두셨으면 하는 게 쿨링 시트입니다. 이마에 붙이는 형태로 머리에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합니다. 몸에 열 나는 거 다 괜찮습니다. 다만 뇌가 열에 익어버리면 아주 큰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쿨링 시트를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사용해본 결과 신신제약이 파스를 잘 만드는 회사인지라 이렇게 이마에 붙이는 패치도 잘 만든 듯 합니다. 해열제를 2개를 먹었는데도 열이 38.5도 밑으로 안 떨어지면 몸이 굉장히 지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해열 패치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의 경우 꼭 상비해 두셔야 합니다. 오미크론이 지금 우세종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면 오미크론에 걸린다고 봐도 됩니다. 델타의 경우 콧물과 눈충혈, 재채기와 같은 알러지 유사 증상들이 강하게 오고 오미크론의 경우 인후통, 발열, 기침, 그 중에서도 마른 기침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특징적인 것은 인후통, 목의 통증이 강하게 옵니다. 영국 오미크론 확진자의 53%가 인후통을 겪었고 주변 친구들을 보면 코로나 확진되어 고통을 겪는 주된 요인이 바로 인후통입니다. 목 쪽 림프가 활성화되고 염증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아픈데 물만 삼켜도 아프고 여기서 열이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요. 오미크론이 목 쪽으로 그리고 마른 기침으로 주로 나타나는데 이게 삶의 질을 아주 많이 떨굽니다. 아파서 잠을 못 자게 하는 이유가 주로 마른 기침과 인후통 때문이죠. 기침이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침만 잘 눌러줘도 훨씬 괜찮습니다. 주된 성분을 고르실 때 덱스트로메토르판이 들어간 성분들을 추천드립니다. 오미크론 증상이 마른 기침인데 여기에 정확하게 맞는 성분입니다. 코프에스 시럽과 콜데원 코프 약들에도 덱스트로메토르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약을 고르실 때 코프에스는 오미크론 상비약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만 콜데원 코프와 같이 좋은 인심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해열제를 먹다가 용량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만 조금 더 조심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아이들은 챔프 코프나 콜데온 코프가 가장 좋지만 이게 지금 수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비업으로 된 제품들을 아이들 용량에 맞추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후통을 잡는 편도의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약들로 은교산과 구풍 해독탕이 있습니다. 편도 림프의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편도가 부어 심하게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프로폴리스는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됩니다. 평상시 면역이 약하시면 추가하시는 보조적 개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침을 억제하고 목의 염증을 억제하면 많이 개선되는데 간혹 편도선이 원래 자주 붓거나 엄청나게 아프게 붓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인후 스프레이를 쓰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고 접근하는 거라 이런 인후 스프레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소염 진통제를 성분으로 하는 목의 염증을 잡아주는 목염 파워가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지사제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 열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장 쪽으로 타격이 갈 수가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이 나다 보니 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 설사가 주룩주룩 나오는 경우죠. 세균성 설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프록사지드와 같은 지사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포타길, 스타빅과 같은 흡착하는 지사제들을 하나 정도 구비해 두시고 로페라마이드 계열의 지사제가 코로나로 인한 설사에 정확하게 맞으니 이걸 우선적으로 구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꼭 상비해 두셨으면 하는 것은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링티와 같은 가루로 된 것도 괜찮고 포카리 스웨트 가루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몸에서 열이 많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분 보충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일반 생수의 경우 먹으면 그냥 주룩주룩 나갈 가능성이 높고 수분 보충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온 음료와 같이 전해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을 꼭 상비해 두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열이 심하게 나서 설사가 오고 이로 인해서 심한 탈수가 일어나면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위장 기능도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뭘 먹기가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달한 이온 음료가 에너지 보충에 그리고 수분 보충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비약은 안 쓰게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노파심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지금 분명 우세종이 오미크론입니다. 그래서 인후통과 발열, 기침이 주된 증상이 되는 게 맞는데 간혹 델타에 걸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라고는 하나 아직까지 완벽하게는 아닙니다. 아직 델타도 있죠. 델타의 경우 콧물, 눈충혈, 재채기와 같은 알러지와 비슷한 히스타민 유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항히스타민을 투여하시는 게 낫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지르테로 유명한 세트리진 성분으로 효과가 강합니다. 여기에서 오는 부작용이 졸리다는 겁니다. 코감기약을 먹으면 졸린 이유도 다 항히스타민제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시거나 집중력을 유지하셔야 되는 분들은 세트리진 성분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로라타딘 성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쪽을 상비약으로 구비해 두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델타의 감염 확률은 오미크론보다 낮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준비해 두는 게 상비약인지라 항히스타민제는 마지막 고려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지긋지긋할 정도로 오래 가고 있는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때 모두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